제가 2차 성징이 좀 늦게 온 편입니다. 좀 족밥. 도대체 고백하지 고백하지마! 고백하지마! OST의 재구성 망상극장 음악 감독으로 함께하게 된 문성훈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영화는요, 뜨거운 사랑의 열병으로 가득한 학창시절을 강렬하게 담아낸 말죽거리 잔혹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남중남고로 나왔는데, 남중남고라면, 그리고 짝사랑을 주로 했던 저같이 좀 찌질했던 사람이라면 공감을 안 하려야 안 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한 영화인 것 같거든요. 좀 TMI일 수도 있지만 제가 2차 성징이 좀 늦게 온 편입니다. 남중남고 사회에서 2차 성징이 늦게 왔다는 거는 제 의도와 상관없이 일단 좀 족밥을 예약하고 가는 느낌이거든요. 계급투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공기, 그 분위기도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고, 선생님과 학교에서 엄청 뭐라고 하는 그 압박감도 고스란히 담겨져 있고, 잘 이루어지지 않는 짝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정말 가슴 아프고 절절하게 담겨져 있는 영화라서 정말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개발 붐이 일어난 70년대 후반의 강남 말죽거리. 얼마 전 이곳으로 이사온 현수는 아직 모든 게 낯섭니다. 더군다나 현수가 전학을 오게 된 학교는 근방에서 물이 안 좋기로 악명 높은 정문고등학교. 그저 풍문으로 듣던 소문이 사실이 아니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전학 첫날부터 고된 하루를 예견하듯 교문 앞에 펼쳐진 살 풍경과 하나같이 뜨악스러운 동급생들. 성인 잡지를 팔아서 용돈벌이를 하는 통칭 햄버거라는 녀석은 짝꿍이 된 현수에게 너즈레를 부리며 학교 생활에 필요한 팁들을 알려주고, 현수는 이들의 무리와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게 됩니다. 이소룡을 좋아한다면 모두가 친구가 될 수 있었던 시절, 학급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는 우식, 쓰리스타인 아버지의 후광 덕에 선생님들의 가호를 한몸에 받는 성춘, 그리고 비교적 평범한 친구인 치타까지, 현수는 딱 봐도 공부하는 담을 쌓은 듯한 친구들의 무리에 스며들게 됩니다. 영화를 볼 때마다 사실은 현수한테 좀 감정이입을 하는 편인데, 친구들이랑 놀거나 할 때,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요즘도 그렇고 막 왁자지껄하는 데보다는 그냥 좀 조용한 데서 조용하게 노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인데, 지금 클럽 가도 제가 저러거든요. 뒤에 그 집게 잡힌 고양이 못 움직이는 거 아세요? 클럽 가면 전 못 움직여요, 제가. 햄버거 역할은 재밌게 놀기라도 하는데 저는 햄버거같이 생겨서 놀지도 못하고, 볼 때마다 저는 공감성 수치 이런 거 있잖아요. 집에서 보는데도 클럽에 있는 것처럼 괜히 막 좀 불편하고 좀 힘드네요.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남중 나오신 분들은 특히 더 공감하실 수도 있는데, 진짜 엄청 싸워요. 우당탕 하면서 이제 책상에 밀리면은 그냥 제 가방 들고 이렇게 옆에 서 있는, 싸움 잘하는 애들끼리 싸운다는 구경도 못 가요. 싸움 잘하는 다른 친구들이 너 뭐 구경 왔어? 가 하면은 그냥 지나가려고 한 거야 하면서 지나가는데, 족밥 싸움은 전교생이 다 구경 온단 말이죠. 그래서 절대 싸우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되게 많이 하고, 펜 돌리기 이런 거 연습하고, 근데 저쪽으로 떨어지면 못 줍고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씩 들고 다녔어요. 아시죠? 이거 하면은 시끄럽다고 하면은 부서뜨리고, 그러면은 나 어차피 괜찮아 버리려고 했어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저는 좀 백투더퓨처의 마티 맥플라이가 부모님이 연결이 돼야 내가 태어나는데 연결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자꾸 약간 응원하는 것처럼 되게 좋은 노래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티 맥플라이가 저 곡을 연주를 하는데, 저는 이제 백투더퓨처 그런 느낌처럼 과거로 돌아가서 아빠가 엄마한테 고백을 할까 말까 할 때, 문규현 씨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빨리 고백을 하셔야죠. 이렇게 좀 약간 얘기를 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걸 보면서. 또 엄청 신나고요. 달리는 버스 안, 하교 중인 우식 패거리. 버스가 멈추자 현수는 기대감 어린 눈길로 버스 문 쪽을 바라보다 어느 순간 얼굴이 환해집니다. 같은 버스에서 종종 마주치던 여학생 은주가 차에 오르자 잔뜩 설레이는 마음으로 은주를 빤히 쳐다보는 현수. 그때 차창 쪽에서 껄렁하게 앉아있던 정문고 상급생들이 은주에게 껄떡대기 시작하고, 현수와 우식은 은주를 도와주기 위해 나서지만 시비는 곧 난타전으로 번지고, 현수는 은주의 손을 잡고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버스에서의 해프닝이 있은 지 얼마 뒤, 은주에게 다가갈 기회를 엿보기 위해 은주가 다니는 학원 근처를 서성이는 현수. 우연을 가장한 채 그녀와 마주치게 되고, 현수는 없는 용기를 쥐어짜내 은주에게 다가갑니다. 안녕하세요.
우식이에 비해서 남자답지도 못하고 좀 소극적인 현수가 정말로 용기를 내서 은주에게 다가가는 씬이거든요. 은주에게 이제 내가 내세울 거는 나는 우식이처럼 남자답지 못하지만 나는 음악을 좋아해. 혹시 너도 음악 좋아하니? 이렇게 하면서 좀 다가가는 씬인데 너무 공감되죠. 저도 얘기할 거는 음악 뭐 이런 거 없이 음악 좋아해? 막 이런 거 얘기하고 그랬어서 못부터 앉잖아요. 이만큼 떨어놓단 말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리고 이렇게 접어놓는단 말이죠. 그리고 현수의 저 떨리는 마음까지도 너무 공감되고 버스 내리자마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원래 하려는 말을 못하고 내린 거란 말이죠. 너무 공감되고 너무 풋풋한 장면인 것 같아요. 이 장면을 몇 번씩 볼 때마다 약간 좀 다운되는 좀 뭔가 가을, 늦가을 같은 노래인데 저는 이번에는 요거를 조금 긍정적으로 가도 될 것 같은 거예요. 좀 신나고 설레는 거를 조금 더 키우고 싶어서 Something About Us를 골랐는데 너무 유명한 노래니까 가사도 다 아시겠지만 현수가 쓴 것 같은 가사예요. 느낌이 우리 뭔가 있긴 한데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뭔가 하여간 있어. 약간 이렇게 설명하는 느낌이 들어서 설렘도 좀 같이 얹고 싶고 하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It might not be the right time. I might not be the right one. But there's something about us I want to say. Cause there's something between us anyway. I might not be the right one. It might not be the right time. But there's something about us I've got to do. 아니에요, 됐어요. Some kind of secret I will share with you. I need you more than anything in my life. I want you more than anything in my life. I'll miss you more than anyone in my life. I love you more than anyone in my life. 은주와의 데이트를 곱씹으며 행복한 순간도 잠시. 은주는 소극적인 자신과는 달리 저돌적으로 구애하는 우식을 선택하게 되지만 은주와 우식의 관계도 얼마 안가 끝을 맺게 됩니다. 하지만 오히려 현수는 은주와 우식 사이에서 고통스러워합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을 느끼는 현수. 소극적인 성격에 내색도 못하고 그저 자신의 사연을 라디오로 통해 넋두리하듯 보내볼 뿐입니다. 얼마 뒤 은주를 사이에 두고 우식과 크게 싸운 현수. 독서실 난간에 기대어 라디오를 듣던 현수는 무심코 라디오를 듣다가 크게 놀랍니다. 자신의 사연을 읽은 은주의 답장이 라디오를 통해 흘러나온 것이기 때문이죠. 현수는 불현듯 일어나 독서실 계단을 뛰어내려갑니다. 자전거에 올라타는 현수. 정신없이 은주가 내리는 정류장을 향해 전속력으로 페달을 밟는데요. 극 중에서 이제 현수가 이제 우식이랑도 싸우고 성적 떨어진다고 잉여인간이야 잉여인간 엄청 혼나고 부모님한테 혼나고 기분이 어떻겠어요. 나는 이제 은주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기분이 진짜 개 같은데 정말 한 줄기 빛. 은주의 라디오 사연. 그래서 달려가야지 밟고 가야지. 저 때 기분은 설렐까요? 거의 손흥민 선수의 벅참 수준 아닐까요? 어떻게 들었냐면 이제 학원 갔다 오고 오는 길에는 mp3에 이어폰을 꽂아야지 그 이어폰이 안테나 역할을 하는 mp3로 라디오를 듣고 집에 오면은 이제 카세트 테이프로 라디오를 듣고 그래서 8시부터 10시, 10시부터 12시, 12시부터 2시 가끔은 2시부터 3시까지 하는 것도 듣고 사연도 많이 보내고 라디오 좀 들어보신 분들은 상품으로 이것도 되게 오래 소개해서 아실 텐데 라이프가드에서 패션 가방을 제가 그 라이프가드 패션 가방을 제가 2번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은주가 팜파탈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팜파탈의 무서운 게 아닐까 싶어요. 절대 그럴 리가 없어. 은주가 절대 그럴 리가 없어. 사람들 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만 어쨌든 저는 근데 이런 스타일을 제가 싫어할 수 없죠. 들었다 놨다 하는 게 5번 이상이 되죠. 6번째 들었어요. 좀 또 들립니다. 떨궈요. 또 떨어집니다. 7번째 또 들어요. 이번에 아니겠지. 또 들려요. 13번째 들려요. 또 들려요. 51번째 들려요. 또 들립니다. 누가 저한테 시험해봐도 될 것 같은데 고등학교 때부터 들었다 놨다 해도 지금까지도 들릴 것 같은데 제 이상형은 이제 알파걸들 있죠. 딱 야문주 평강공주 같은 스타일을 제가 이상형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야 문상훈 너 나 좋아해? 그럼 고백해 바보 같은 자식아. 너 나랑 사귈 거야? 그럼 사겨. 근데 이런 사람은 없겠죠? 보통 반대 경우가 있지. 아 너 진짜 고백할라 하지? 고백하지 마! 고백하지 마! 고백하지 마! 어쨌든 이상형이니까 저는 좀 그런 스타일이 이상형인 것 같아요.
되게 사랑을 너무써 이 노래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은 진짜 매가리 없이 부르시거든요. 우식이 같은 경우는 뭐 내게 돌아와, 널 기다릴게, 너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게, 되게 샤우팅 락 발라드 이런 걸 불렀을 텐데 현수는 그냥 자정 타면서 내게 사랑은 너무 써 이렇게 좀 되게 무기력해 보이지만 그 가사가 너무 또 현수의 입장을 잘 담아낸 것 같아서 이 곡을 골랐어요. 이번엔 아주 반가운 엽서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며칠 전에 김현수 씨 사연을 읽어드렸는데 이름을 밝히진 않았지만 아마도 우산 속으로 뛰어들었던 그 여학생이 보낸 답장인 것 같네요. 현수 씨, 이 방송 듣고 있겠죠? 학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방송을 들었어요. 그리고 몇 번을 망설이다 엽서를 띄웁니다. 저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었다는 거 전혀 생각지 못했어요. 알았다면 우산을 그런 식으로 돌려주진 않았을 거예요. 세상이 끝난 것 같다는 말 한마디가 정말 제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아직 전 어리거든요. 내게 사랑은 너무 써. 아직 전 눈이 여려요. 친구들 사이에 생긴 작은 균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결국 학교의 권력 싸움에 마저 도태되는 우식. 자존심 강한 우식은 잠적을 감춥니다. 그리고 우식의 가출과 동시에 은주 역시 잠적을 감추자 현수는 또다시 무너지게 되는데요. 우식이 학교를 떠나고 분위기가 바뀐 학교. 김현수, 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뒤지고 싶냐? 친구들은 권력의 변화에 순응하고 학교는 문제없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환멸을 느끼게 되는 현수. 얼마 뒤 현수는 종훈 패거리와 시비가 붙고 이들을 모두 때려눕히지만 결국 돌아오는 건 퇴학 조치와 아버지의 무릎 꿇은 사죄뿐입니다. 시간은 흘러 고시생이 된 현수와 햄버거. 취권이 상영 중인 국도극장 앞을 지나며 이소룡이냐 성룡이냐 하는 주제로 티격태격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잔혹하고 아름다웠던 학창 시절이 스쳐 지나감을 느낍니다. 영원할 줄 알았던 이소룡은 성룡에게 트렌드를 내주고 이 순간이 10대의 마지막 순간임을 직감하는 이들. 철없는 고등학생이 된 것 마냥 한껏 심취해 쿵푸 흉내를 내며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이때도 뭔가 좀 마음이 아련해지고 좀 애잔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졸업식 때 정장 입고 오는 애들이 있어요. 양복 입고 온 애들이 있어요. 양복을 맞췄다 이거지. 이제 마지막에 햄버거랑 현수가 장난칠 때 모습이 고등학교 졸업식 날 느낌이 좀 있어요. 좋은 엔딩인 것 같아요. 되게 늘어지고 되게 격해질 수도 있었을 텐데 억지로 딱 접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담백하게 휴지로 이렇게 톡톡 하는 느낌으로 짬뽕 매운 거 먹고 입은 이렇게 돼 있지만 당연히 우식이로 살아보고 싶죠. 약간의 자비를 보여주는 우식이가 된다면은 그렇게 이제 햄버거에 이렇게 염산 뿌리려고도 안 하죠. 그것도 저는 너무 기억에 남는 장면인데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식이 피하는 것도 신기해, 그죠? 여기서 팍 피하잖아요. 어머니 슉하고. 우식이 같이 살고 싶어요. 그리고 우식이 같이 살고 현수한테 조금 잘해주고 거기서 은주가 우식이한테 평강공주처럼 대하잖아요. 너 공부 안 할 거야? 우식아 공부해서 대학 가야지. 근데 우식이가 저가 우식이 같았어도 공부 안 했을 것 같은데 사실 놀러 다니는 게 그렇게 재밌는데. Come and Get Your Love라는 곡을 이제 가사를 들어보시면은 되게 용기를 주는 가사예요. 너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용기를 주고, 그러니까 되게 설레는 용기인 거죠. 아빠한테 두드러 맞고, 서엠한테 두드러 맞고, 친구랑 싸우고, 성적 떨어지고, 미래 안 보이고, 연애도 잘 안 풀리는 그 격동의 학창 시절을 그래도 20을 지나고 보면은 그때만큼 좋은 때가 없잖아요. 이 영화를 통틀어서 마무리했을 때 저는 이 노래가 나오면은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직 치권 다 보고 뭐 했냐 임마. 야 이거 보자. 별로일 것 같은데? 아 내 말 믿고 한번 봐봐 임마. 야, 사람도 많고 너 봤다며. 딴 거 보자. 야 이런 것도 친구랑 같이 한번 봐줘야지 새끼야. 내가 보여줄게. 됐어. 이수령 영화보다 재밌냐? 야 이 소리가 게임이 되냐? 일단 보고 얘기해. 참나 저 새끼 거의 들어와. 웃기지 마, 새끼야. 그럼 한번 봤지 새끼야. 이수령이 새끼야.
음악을 버무릴 수 있는 거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로또 당첨이 되어 있고 어느 아파트 들어가서 살고 싶은지까지 고를 수 있는 기분이었어요. 어떤 장면은 이 노래 싹 해서 하면은 또 문상훈 같은 애들이 이제 들으면서 오 너무 좋다 이러면서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뭔가 좀 전지전능한 그런 게 된 것 같았어요. 길에서 고등학교 때 좋아했던 여자애를 우연히 본 거예요. 근데 걔는 이제 남친구랑 걸어가고 있었고 강남역 거기 킥공 타고 가면서 그때부터 마음이 심란해지겠죠? 그때 이 영화를 딱 보면은 굉장히 많이 치유도 되고 훈훈하면서 보기 되게 좋지 않을까.